국토해양부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외국 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12회로 늘려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이 1년 단위에서 다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운영해 올해 말까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2개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중국과 모델을 공동 개발하게 됨으로써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예슬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외국 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12회로 늘려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외국 항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 안전우려국 소속 항공사, 유럽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미국 연방항공청 2등급 국가 소속 항공사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구분해 연 12회 정기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1년에 4번 국내 취항 중인 모든 외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정비, 객실 분야 등 20개 항목에 대한 안전준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중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만한 사항이 발견되면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과 조종사가 운항을 중지하도록 조치한 후 관련 사항을 소속 정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 취항 전 실시하는 외국 항공사 국내 운항 허가 제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여행객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운항 외국 항공사의 사망사고 발생 현황뿐 아니라 항공사별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 결항률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정보 공개 제도를 확대 시행해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은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이 1년 단위에서 다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중 침적 쓰레기 수거 방식을 계획 수립과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4단계 체제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우선 전국의 항만, 어항 및 주요 해역의 해양 쓰레기 실태를 조사해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2015년까지 모두 50곳을 표본 조사해 전국 항만, 어항 등의 쓰레기 침정량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또 항만, 어항, 해역의 오염 정도에 따라 수거 주기를 정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어항은 어항 청소선 10척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를 상시로 수거하고 청소선 접근이 어려운 인천 선진포항 등 12개 항은 실태 조사를 먼저 벌일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수거 사업 수행 체계를 개선하고 관리 목표도 새로 만듭니다. 그동안 본부가 직접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일괄 위탁 계약을 맺어 쓰레기를 수거하던 것을 해역관리청인 지방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도 하도록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아울러 사업지역을 3년 단위로 모니터링한 뒤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계속성, 당위성을 유지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추진단을 운영해 올해 말까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 사이트,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행정업무 통합 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표준체계는 식품업체와 제품의 고유번호를 발급 활용해 국가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하고 식품 원재료 등에 대한 표준 코드를 만들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제품 신고 단계부터 차단합니다.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포털 사이트는 식품안전 행정정보와 위해 식품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찾기 쉽게 제공합니다.
식품업체에게는 우리 회사 식품안전관리 서비스를 통해 각종 안전정보와 관리 기준을 사전에 제공해 식품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으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해 정책 수립과 사고 대응에 부처 간 공유를 이끌어내는 한편 행정업무 통합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수행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되면 각종 식품안전정보를 학교 급식 등 안전관리에 활용해 보다 촘촘한 먹을거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과 산업체는 개방되는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중국과 협력해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개발하려 한다고 전하며 미세먼지 예보는 중국도 초기 단계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협력하는 방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질 예보는 기상 예측 자료와 배출량 자료 등을 초기 입력 자료로 쓰면서 오염물질의 2차 반응 이동 확산 등을 추가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일기예보보다 모델이 복잡합니다. 환경부는 배출량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중국의 관측 자료를 입수하는 방식으로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과 모델을 공동 개발하게 되면 중국 자료를 쓸 수 있게 돼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소방방재청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통해 재난징후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안전사고 밀착 예방에 나섭니다. 올해 목표를 국민 중심, 현장 중심 재난관리를 통한 재난 피해 최소화로 정하고 4개 추진 전략을 바탕 삼아 24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방방재청은 재난징후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스마트폰 기반 전용 앱을 개발해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에 재난징후정보 제보 서비스를 탑재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실시간 수집 활용 체계를 구축해 재난징후 사전 감시와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119 신고 서비스 환경도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은 피해 주민 간접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쪽방촌 등 취약주거지 12만 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하고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골목길 등 화재 취약 지역에 비상소화 장치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소방방재청은 소방차 우선 출동 시스템 구축, 산불 협업 시스템 강화,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중소기업 중심 소방방재 기술 제품 판로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익히기 캠페인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과 야간 근무자 수가 같은 기존의 획일적인 순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범죄 발생과 112 신고가 많지만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수는 주간과 같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연장근무제, 야간 지원근무제, 야간 전조근무제 등 다양한 방안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근무자를 늘리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무제는 주간에 일한 경찰관의 근무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제도이며 자원근무제는 비번인 경찰관이 자원을 했을 때 야근을 시키는 제도로 서울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근무는 비번인 경찰관이 주간과 야간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간보다는 야간 근무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경찰이 야간 근무를 강화하는 것은 밤 시간대에 범죄 신고가 몰리고 있지만 순찰 등 근무 인원은 주간과 야간이 같은 수로 이루어져 범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작년 시간대별 112 신고 접수 건수를 보면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온 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로 전체의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4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출생 미신고자, 국외 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병행합니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망자 3인 이상의 대형 재해가 발생할 시 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과 함께 본사 및 전국 주요 건설 현장에서도 감독을 실시합니다. 연이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업체는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자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 예방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 지도를 지원하고 건설 현장당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재해자와 사망사고자는 각 22,892명, 516명으로 전년 대비 213명, 55명 늘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특히 CEO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먼저 나서면 산업 전반에 안전 문화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 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어 구사 요건 기준으로 부부간의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을 취득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 국적 독포인 경우, 법무부는 그러나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또는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한국어 구사 요건 적용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 요건을 면제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로서 한국어 구사 요건을 면제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소득 요건에 따른 결혼 이민자들의 초청 기준도 따로 정했습니다. 소득 요건은 초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따라 상향되며 최저 생계비 액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요건도 매년 변동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 기준 개선을 통해 한국인과의 결혼을 국내 입국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110만 명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정보윤리 교육을 시행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유아에서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을 각각 40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진단검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형극 등 유아동 눈높이에 맞는 예술체험 교육을 진행합니다. 청소년에게는 인터넷 중독 현황, 사례, 예방법, 시간관리 프로그램 특강을 하고 스마트 미디어 자기조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팅 메신저 이용 교육도 합니다. 학부모, 군장병,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 특강, 스마트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과 생활습관 실천 교육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의 학교 내 무분별한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미디어 청정학교도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광역시도와 협력해 전남, 세종, 울산, 경북, 인천 등의 지역별 중독 대응센터 구축도 추진합니다. 중독 예방 외에 정보윤리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특성화 교육, 실천 동아리 운영이 가능한 자율참여형 정보윤리 학교 150개교를 운영해 청소년 20만 명에게 사이버 인성교육을 시행합니다. 스마트 기기 활용 프로젝트 학습, 교사 연구회 등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 윤리 시범 학교도 10곳을 운영합니다. 정보윤리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사이버 폭력, 음란물 유통 등 사이버 공간의 위협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자녀지도법을 중점 교육합니다. 온실가스 목표 이행 관리 업체 수 감소에 따라 목표 설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면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는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 대상 업체로 전환되고 목표관리제에는 중소규모의 배출업체만 남아 관리 대상 업체의 수와 배출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업체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총괄 관장기관 공동으로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던 절차를 없애고 관장기관별로 관리업체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외부로 공급하는 송전업체는 배출량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정 중 혼동을 주는 부분을 정비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 산정 기준과 관련한 오탈자를 수정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중소규모 배출업체에 적합한 제도로 손질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올해부터 출퇴근용 차량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기기를 설치할 경우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장 안에 있는 장비에 한해 사업주를 통해 지원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출퇴근용 자동차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해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와 융자기간 등도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경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5억 원이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포함 총 5년입니다. 융자를 받은 이후 사업주는 5천만 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도와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 융자 규모를 늘리는 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예슬입니다. 건조한 봄,
중국에서 발생하는 흙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현상을 황사라고 하는데요. 누런 먼지가 공중에 퍼져 마치 안개가 낀 모습을 연상시키죠. 한국에서는 주로 3, 4월에 황사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의 봄이 매우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봄철 황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황사는 후두염, 기관지염, 감기, 천식, 비염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먼지와 유해물질이 가득한 황사가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에는 피부를 자극해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봄철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피부에 직접 닿아 자극을 주어 피부 발진 등의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션을 발라 황사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줍니다. 입자 크기가 매우 미세하지만 먼지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황사 때문에 목이나 코, 폐 등에서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사로 인해 기관지나 기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호흡곤란, 기침, 목의 통증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외출 후에는 코, 눈, 입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눈물, 충혈, 가려움증,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악화될 경우에는 결막염 같은 안과 질환을 유발합니다. 따갑다고 손으로 눈을 비비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면서 눈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도록 하고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얼음찜질을 해주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흙먼지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창문 틈이 벌어진 곳은 꼼꼼하게 막아주시고 흙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항상 점검해줘야 합니다. 환기를 시키지 못해 답답하게 느껴지실 때는 공기 정화기로 공기를 정화시켜주면 좋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해 입으로 숨을 쉬는 아이들이 많은데 황사가 있는 날 외출하면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먼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황사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황사는 알려진 대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오염원입니다. 요즘은 대기오염까지 심해져 기분 좋은 나들이에 참으로 불청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황사가 심한 날은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모두가 나들이 나가는데 나 홀로 집안에만 있을 수만은 없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건강은 스스로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부적인 저기압이나 태풍 중심 등의 기상현상에 의해 해면이 상승하여 만들어지는 큰 물결, 너울성 파도. 대체로 잔잔한 파도로 다가오다가 방파제 등에 부딪히면서 그 위력이 수십 배 커지게 되는데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파도라고 표현하는 파랑은 풍랑과 너울로 구분되는데요. 풍랑은 주로 바람에 의해 발생되고 파장이 짧고 모양이 가파르고 불규칙한 반면 너울은 파장이 길며 완만하고 파형이 둥글고 규칙적입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에는 풍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에 재난예보, 경보를 청취합니다. 바닷가 인근의 낚시꾼, 야영객, 행랑객 등은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바닷가 위험 축대 등 시설물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거해야 하며 철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 인근의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이 있는 위험한 가재 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해안도로는 높은 파도로 인한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해야 합니다. 항해 또는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어업무선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합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에는 어망의 부서를 중지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항내 정박된 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소형 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단단하게 고정시킴으로써 피해를 예방합니다.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로 어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산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산 증식, 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동이 가능한 양식차재, 해상 작업대 등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합니다. 항, 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수산생물의 먹이량을 조절하고 평소보다 사육 밀도를 낮춥니다. 양식어류의 도피 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해 피해를 미리 예방합니다. 풍랑주의보, 경보 시 항만시설의 피해 예방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종 하역 장비별 피해 예방 활동을 시행합니다. 크레인 전도 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만 공사장의 공사용 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공사장 내의 사람은 안전지대로 대피합니다. 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 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단단하게 결박합니다. 항만 공사 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드 등 보강 자재를 활용하여 보강 작업을 진행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큰 피해를 남기고 가는 해안가의 불청객, 너울성 파도. 작은 관심과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매년 25일은 참 의미 있는 날이 많은데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12월 25일은 성탄절. 자, 그렇다면 5월 25일은 과연 무슨 날인지 시민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자, 스펀지 119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스펀지 119 오늘의 주제 5월 25일은 네모이다. 소방관의 날. 소방관의 날, 불 조심하는 날. 불 조심하는 날, 불의 날. 불의 날. 재난과 재해를 좀 대비한다라는 말을 좀 줄여서요? 다르게 다르게요? 생각. 대비의 날인가? 데뷔의 날은 아니고. 반지의 날. 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아니 몰랐습니다. 불이
안 나게 좀 화재가 안 나도록 열심히 재난을 준비를 막는 하는 거잖아요. 재난 불 막아요. 말 그대로 그냥 예방하다 그런 거 뜻 아닌가요? 우리 민방위 훈련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매년 5월 25일은 방제의 날이다. 방제의 날이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훈련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날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5월 25일 방제의 날을 잊지 마세요. 재난이 날 때 뭘 해야 되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날에 뭐 대비한다든가 지진이 났을 때 뭐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건물마다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요. 비상구가 재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동네에 뭐 피할 수 있는 대피소 같은 게 어디 있는지도 평소에 좀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알아본다든지. 매년 5월 25일은 방제의 날. 방제의 날이다. 우리 몸의 대들보 허리. 그런데 이 허리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허리가 불편한 분,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주목해 주십시오.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허리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든든한 허리를 원하십니까? 문제의 허리, 불편한 허리, 지긋지긋한 허리. 더 이상 그냥 두지 마십시오. 12개의 도르래를 장차, 한 번 당길 때 6배로 힘이 증폭되는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하여 허리를 아빠, 허리를 든든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새롭게 탄생한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이.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모든 분들이 직접 사용해보시도록 무료 체험을 실시합니다.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사용해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효과는 좋으나 압박감으로 식사량이 줄거나 어떠한 부작용이라도 발생한다면, 일상생활과 운동할 때 조그만 불편함이라도 느끼신다면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 신고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이. 홈쇼핑 론칭 기념 파격가 한 달 26,600원에 무이자 3개월 혜택까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 인간들은 많은 하중에 척추를 압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허리가 눌리고 틀어지죠. 그래서 개발되었습니다. 닥터디스크 크레인은 이렇게 한 번만 당겨주면 12개의 도르래를 통해 6배로 힘이 증폭되는 도르래의 원리로 척추를 든든하게 압박 지지해줍니다. 휘어진 허리, 틀어진 허리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벨크로 테이프로 고정한 후 쑥 당기면 12개의 도르래로 힘이 전달, 6배의 파워로 허리를 압박하고 편안하게 지지해줍니다. 문제의 허리, 불편한 허리, 지긋지긋한 허리, 가뿐하고 든든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허리가 생명이죠. 허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허리가 편해야 바른 자세가 나오죠.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허리에 두르고 당기면 끝입니다. 전체를 벨크로 테이프로 처리하여 세게 약하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허리띠 정도의 얇은 두께로 어떤 옷을 입던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세련되게 외출하세요. 두르고 당기면 끝! 하지만 12개의 도르래로 증폭되는 힘, 전체 벨크로 테이프 처리로 세게 약하게 마음대로 조절 가능. 접착력이 우수하여 떨어지거나 약해질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배 쪽은 얇게 하여 활동에 지장을 줄이고, 등 쪽은 넓고 든든하고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위선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슬림한 두께로 정장은 물론 얇은 옷도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압박하는 닥터디스크 크레이. 나이 들수록 하루가 다르게 허리가 중요해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12개의 도르래를 장차, 한 번 당길 때 6배로 힘이 증폭되는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하여 허리를 압박, 허리를 든든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새롭게 탄생한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이.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모든 분들이 직접 사용해보시도록 무료 체험을 실시합니다.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사용해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효과는 좋으나 압박감으로 식사량이 줄거나 어떠한 부작용이라도 발생한다면, 일상생활과 운동할 때 조그만
불편함이라도 느끼신다면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 신고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인. 홈쇼핑 론칭 기념 파격가 한 달 26,600원에 무이자 3개월 혜택까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체 간편한 사용. 누르고 당기면 끝. 힘들게 펌프질 할 일도, 바람이 빠져 약해질 일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12개의 도르래를 이용한 힘, 전체 벨크로 테이프 처리로 세게 약하게 마음대로 조절 가능.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압박하는 닥터디스크 크레인. 둘째, 슬림한 디자인. 배 쪽은 얇게 하여 활동에 지장을 줄이고 등 쪽은 넓고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슬림한 두께로 정장은 물론 얇은 옷도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세련되게 외출하세요. 셋째, 믿음직한 품질, 뛰어난 AS.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일주일 무료 체험 실시. 이후에도 3년간 무상 AS. 신뢰의 기업 웰피아에서 이름을 걸고 AS를 책임집니다. 웰피아 정품 홀로그램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식약처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인. 나이 들수록 하루가 다르게 허리가 중요해요. 미리미리 잘 관리해야지 나중에 큰일 나요. 평생 쓸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해줄 닥터디스크 크레인. 특히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앉아서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 영업을 다니시는 분들, 짐을 나르는 분들,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 허리를 많이 쓰는 주부들, 운동이나 작업할 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 허리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지지하고 싶은 모든 분. 우리 몸에 대들 곳 허리. 그런데 이 허리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허리가 불편한 분,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주목해 주십시오.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허리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든든한 허리를 원하십니까? 문제의 허리, 불편한 허리, 지긋지긋한 허리. 더 이상 그냥 두지 마십시오.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 인간들은 많은 하중에 척추를 압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허리가 눌리고 틀어지죠. 그래서 개발되었습니다. 휘어진 허리, 틀어진 허리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벨크로 테이프로 고정한 후 쑥 당기면 12개의 도르래로 힘이 전달, 6배의 파워로 허리를 압박하고 편안하게 지지해줍니다. 문제의 허리, 불편한 허리, 지긋지긋한 허리, 가뿐하고 든든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허리가 생명이죠. 허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허리가 편해야 바른 자세가 나오죠. 우리 몸에 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의 대들보 허리. 평생 쓸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해줄 닥터디스크 크레인. 일주일 무료 체험 특별 찬스를 통해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2개 도르래를 장착. 한 번 당길 때 6배로 힘이 증폭되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허리를 압박, 허리를 든든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새롭게 탄생한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인.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모든 분들이 직접 사용해보시도록 무료 체험을 실시합니다.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사용해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효과는 좋으나 압박감으로 식사량이 줄거나 어떠한 부작용이라도 발생한다면, 일상생활과 운동할 때 조그만 불편함이라도 느끼신다면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 신고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인. 홈쇼핑 론칭 기념 파격가 한 달 26,600원에 무이자 3개월 혜택까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